논술이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일 건데 나중에 이제 해보면 아 이게 이제 수능보다는 쉽구나. 수능보다 쉽구나 하면 욕을 하겠죠.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수능의 킬러 문제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까지 이제 그 수업을 했던 친구들도 보면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겁을 많이 먹습니다. 논술 자체. 문제 자체를 보면 되게 어려우니까 이제 힘들어하는데 한 두 번, 제일 고비가 두 번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이란 게 처음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되어가지고 되게 근데 문제풀이식 위주는 아닐 겁니다. 근데 논술을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 부분 근데 아마 이게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수능을 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거고 논술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널 강의를 사실은 10명을 했었거든요. 10명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명이 최저를 못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7명이 이제 시험을 쳤는데 1명이 떨어졌어요. 논술. 1명이 떨어졌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냥 준비가 덜 돼 가지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조금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1차 논술만 마치고 뒤에 이렇게 이어지지를 못해가지고 아마 조금 결과들이 한 8명? 동인고등학교에서 부산대 한 8명 정도 됐죠. 작년에는 거의 20명 정도 부산대 여기 논술 들었던 친구들 중에서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논술을 접근할 때 그 하나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처음에는 어렵다. 근데 나중에 한 3-4번 하고 나면 쉬워지는 경향들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할 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논술을 접근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 알게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논술에 좋은 점이 있다면 논술 문제만 푼다면 도움이 안 될 건데 논술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수능 접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수능은 결과치를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에 문제가 되는데 논술은 어떻게 되냐면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가, 어떻게 유도되고 어떻게 활용되는가.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기백을 안 배운 사람. 의외로 좀 많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능은 범위가 정해져 있죠. 논술은 수능하고 범위가 다릅니다. 그건 명확히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분들이냐면 논술은 수능을 벗어난다고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모의논술을 쳐봐야 알겠지만은 교과 과정에는 기백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논술은 기백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해 모의논술 쳐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나오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부담이 된다면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다시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강을 해드리도록 하고 되면 자 보면 2개를 받았죠. 오늘 수리논술의 오리엔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이제 강의 나가는 부분. 제일 처음에 이제 수리논술의 오리엔테이션인데 자 수리논술이죠. 수리논술. 자 뭡니까? 첫 번째 수리는 수학과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논술은 뭐와 관련돼 있다? 논리적 서술과 관련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수학을 논리적으로 이제 푸는 과정을 서술하는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뭐와 같다? 서술형 문제하고 같지. 근데 조금 이제 뭐냐면 서술형 문제하고 차이점이 조금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주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수리논술을 하게 되면 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첫 강, 1강, 2강은 아마 그 논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요게 아마 강의의 한 80% 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들이 왜 그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그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되면,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줄 건데, 그 문제들이 기출 문제들이 아니고, 시중에 있는 문제들도 아니고, 직접 만든 문제들이기 때문에, 원래는 한 700문제 정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문제들만 몇 문제씩 이렇게 하루에 한두 문제씩을 계속 쓸 겁니다. 근데, 친구들이 이제 앞에 시험을 쳤던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선생님,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논술 시험에 꽤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논술이란 게 막 문제풀이 많은 게 아니고 딱 정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출문제를 제외하고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문제풀이란 게 별로 없습니다. 시중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집이라 하면 기출 문제들을 모아놓은 거. 왜냐하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만 위주로 하는데, 조금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그러니까 우리 강의 나가는 거에 맞춰가지고 거기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내두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보통 마지막에 1시간 정도 첨삭 시간이 있거든요. 예. 첨삭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를 작성해 내주면 제가 일주일 동안 그거를 채점해가지고 첨삭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줄 겁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굉장히 처음에 비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쓰는 어떤 그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명, 7명 정도는 거의 모의고사를 치면, 모의논술을 치면 거의 퍼펙트하게 답안지를 작성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작년에 이제 대학별 모의논술을 쳐보면 거의 최상위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에 쳤던 친구들 중에서 이제 그 한양대 모의논술을 쳤는데 92점인가 나왔더라고요. 한 친구가 용인고등학교 친구에 92점 나왔는데 그 친구가 500명 중에서 22등인가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중앙여고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수리논술로 전자공학과를 부산대 전자공학과를 붙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논술 처음 시작해가지고 모의논술 쳤을 때 27등인가 부산대 27등인가 모의논술 이렇게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요거 익숙해지면 다른 것보다는 아마 하기가 좀 편할 겁니다. 네. 그 친구들도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막 잘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 용인고 친구는 조금 수학을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업을 제일 처음 수업을 딱 들었는데 이 책을 사가지고 딱 들어왔더라고요. 이 책을 사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이제 수업 내용이 이 책하고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지은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쉬는 시간에 이제 선생님 강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럴 거야 그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책들을 아마 제가 프린트를 해줄 겁니다.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를 해줄 거고 수업 시간에 그거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하는데 연습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면 괜찮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부분일 겁니다. 물론 기출문제도 들어가 있는데 시중에 없는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혹시나 요 내용에 해당하는 연습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하면 문제 내용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그 단원의 테마별로 한 3-4문제 정도 핵심적인 문제들만 추려가지고 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나중에 어딜 가도 모의논술을 친다든지 시험을 치더라도 그 논술에 대한 부담감은 확실히 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이 부분 이야기인데 공부 방향을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수리논술은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답지 작성 부분이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답지도 작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 작성하라는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단계별로 이야기를 해줄 부분들인데, 자, 수학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강의를 하면 뭐 기출 문제 위주, 학교 그 기출 위주로 이렇게 수업하는데 그래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수학 교과서 위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원, 수투, 그 다음에 뭐 미적, 확통, 기백 이런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내용들, 논술에 나올 만한 내용들 위주로. 그리고 그 내용이 수능은 왜 그렇게 나오고 논술은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가. 아마 수능과 논술을 쭉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해줄 거예요.
해주고,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논술은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수능은 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논술에만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수능에만 나올 수밖에 없고, 논술은 왜 안 나오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할 이야기인데, 자, 수리논술은 학교가 한 25개 학교 칩니다. 한 25개 학교로 알고 있고, 인원은 조금 줄었는데, 치는 학교는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계속 치는 학교들이 한 학교씩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논술은 패턴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고,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고, 요 특이한 학교가 뭐냐면, 서울시립대. 서울시립대는 논술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본고사 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문제 딱 한 문제 딱 내놓고, 이거의 뭘 보이시오. 증명하시오.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서울시립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아무나 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서울시립대는 조금 독특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항분포가 B는 MP죠. 그죠? 그 평균은 MP. 분산의 MPQ. 이거의 뭘 증명하시오. 딱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 문제 과연 푼 사람 몇 사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결과만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나온가? 근데 그게 뭐냐면 교과서에 다 나오거든. 교과서에 증명하는 게 다 나오거든. 모든 교과서에 그게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문제들을 낼 수밖에 내도 문제가 안 되는 게 교과서에 나오는 증명 문제들을 다 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학교는 조금 독특하다고 보면 되고, 서울시립대를 준비하는 사람은 조금 특이하게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근데 그 외에 이제 학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다면 사고형이 있고, 자료 제시형이 있습니다. 자료 제시형과 다면 사고형인데, 다면 사고형을 치는 학교는 딱 두 학교. 신촌에 가면 그 학교 있죠? 어디? 신촌, 촌놈이라서 모르나? 연대하고 언덕 넘어 있는 학교. 이대. 연대 이대가 다면 사고형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는 어떻다? 자료 제시형이라고 보면 되죠. 그럼 자료 제시형이 어떤 거냐? 근데 요즘은 이제 이대는 아직 아닌데, 연대도 뭐 중간에 뭐 제시문제를 조금씩 넣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는 자료 제시형의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자료 제시형이 뭐냐?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료 제시형이 뭐냐? 제일 쉬운 부분이지. 내가 왜 이제 논술이 제일 쉽다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들은 킬러 문제를 딱 풀 때 어떻게 하는? 이 문제를 보고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자료 제시형의 특징은 뭐다? 문제 푸는 방향 다 일러주는 거지. 뭘 써야 된다도 다 일러주는 거지. 근데 이제 논술 강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지. 논술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안에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부터 먼저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술이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 근데 논술은 어려운 게 아니란 거지. 여기처럼 문제 푸는 방향과 문제에 뭘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다. 대신에 문제 난이도는 쉬운 부분이 아니고 그나마 대학별로 이렇게 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있는데, 그 난이도 어려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넌지시 힌트를 준다. 그거죠.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논술과 심층 면접의 차이는 뭐다? 심층 면접은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부분이고, 논술은 지면을 보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심층 면접은 어떻게 하냐면, 교수들이 얘가 어느 정도 푸는데 뭔가를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넌지시 힌트를 줍니다. 넌지시 힌트를 주고, 그 부분은 힌트를 받고 걔가 생각을 해내면 합격이 되는 거고,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논술은 어떻게 한다?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글을 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럼 그걸 보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힌트를 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부분이고, 내가 이야기했듯이 이게 오늘 요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정도까지 이어지는데, 요게 되면 여러분들은 논술의 80%는 끝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논술의 메커니즘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어렵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친구들이 한 두세 번 정도 하고 나면 이제부터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왜? 처음 보는 부분들이잖아. 처음 보는 부분들이 어려워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면 친구들이 되게 쉬워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 메커니즘들을 이해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강의가 이제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막 내용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할게요. 자, 논술 문제를 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죠. 뭐 이 정도? 한 문제에 대해서 뭐가 돼 있다? 뭐가 주어져 있다? 제시문이란 게 주어져 있죠. 제시문이란 게 주어져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다? 그렇지 않죠. 보통 문제 한 문제에 대해서 각각 문제가 나오죠. 이걸로 이제 가지 문제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논제 흐름이죠. 그 수리논술의 핵심은 요거 두 개. 왜 줄까? 왜 줄까? 이 흐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그 푸는 과정을 다 주는 거지.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이상은 요게 핵심이겠지.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나오겠죠. 그죠? 요 부분이 핵심이지. 그러면 요걸 풀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95%라고 보면 되고 한 5%가 이제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지. 그게 뭐냐면 테마별로 문제 내는 경우. 그러니까 한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이클로이드라고 들어본 사람. 사이클로이드. 그렇지. 사이클로이드를 문제화 내면 뭐냐면 사이클로이드 식을 유도하라. 그 다음에 사이클로이드의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라. 조금 더 복잡하게 내면 회전했을 때 회전측 부피를 구하라. 그러면 미분과 관련해서 내면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 조금 더 어렵게 내볼까요? 위로 볼록임을 보이시오. 증명하라. 그러면 이거는 뭐다? 문제 푸는 게 5문제가 나온다면 흐름이 아니고 각각 테마별로 사이클로이드에 대한 내용들을 다 물어놓은 거라고 보면 되지. 그 문제의 패턴이 한 5% 정도라고 보면 되고 95%는 어떻다? 논제 흐름을 쭉 푸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으라고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 거의 대학별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학교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제는 거의 이 패턴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출제된 문제들이라는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나온가를 보여줄 건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렇게 푸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럼 뭐다? 그 푸는 힌트를 주는 게 뭐다? 제시문이란 거지. 제시문이란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제시문을 그냥 쭉 읽고 이런 거구나 그러고 그냥 푸는데 나중에 보면 제시문을 못 쓰면 안 쓰면 못 푸는 경우들이 있거든. 학교별로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게 어떤 문제 푸는가를 제대로 파악하면 논술은 대충 몰라도 뒤에 거 보고 거꾸로 찾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 중에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보통 보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제 해 지났으니까 재작년에 이제 그 서강대에 그 화공과를 붙은 친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안 되니까 거꾸로 찾아 들어가니까 문제가 풀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논술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안 되면 거꾸로 요거 가지고 요거, 필요로 하는 게 뭐구나. 찾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연습이 되면, 웬간하면 논술은 핵심적인 걸 떠나가지고, 이게 되면 되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면 거의 80% 끝났지. 근데 다만, 20%가 뭐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분명히 하지만은 수능의 출제 방향과 논술의 출제 방향은 범위는 다르다. 같은 부분도 있지만은 수능에서는 안 나오는데 논술에서는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 부분들을 왜 그런가? 그리고 그 부분들은 조금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안 배운 부분이니까 그거 연습만 해놓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했던 내용을 거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오늘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요게 80%고 나머지 10강 정도, 11강 정도 해가지고 요 그 수학에 관한 것들이 20%일 건데 아마 미적분이 좀 줄을 이룰 겁니다. 왜냐하면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들이고 자 간단하게 이제 미리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전체 수학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수학은 크게 5대 영역이 있는데 5대 영역이 있는데 아는 사람? 자, 이거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수학 그 교과서에서 이 왜 문제들이 이렇게 나온가 이제 특징들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다? 여러분들 고등수학 상에서 배웠던 영역이 어떤 부분이다? 주로 수와 식의 연산이죠. 1학기 때, 고등학교 1학기 때. 1학기 때 대부분은 연산에 관한 부분은 연산 영역입니다. 연산 영역이고, 자, 이거를 수학에서는 우리가 뭘 한다? 대수학이라고 이야기하죠. 들어본 사람 있을 거고. 두 번째 뭐냐면, 논리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는 논리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교과서하고 연결시켜 보라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해석 영역이라고. 이거를 해석학이라고 이야기하고, 네 번째가 그 가능성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능성 영역은 주로 여러분들이 했던 확률 통계 파트. 그래서 이거를 통계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하나 빠진 게 있지. 그렇지. 기하 영역이죠. 그걸 이제 기하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고등수학 상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죠. 여기서 이 부분이 추가되죠. 뭐, 도형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부분이 추가되고, 그래서 기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원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죠? 고등학교 때 원 배웠죠? 중학교 때 원 배운 것과 고등학교 원의 차이는? 중학교 때 원과 고등학교 때 원의 차이는? 에? 중학교 때 배우고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두 번 배웠잖아. 차이는? 그냥 날로 했구만. 자,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기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기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아는 사람? 응? 논정기하와 해석기하. 자, 여러분들 유클리드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뭐 수학 학원 이름도 유클리드 수학은 뭐 많던데 보니까. 유클리드 수학자 이름이죠. 그 다음에 데카르트.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게 중학교 때 배운 원과 고등학교 때 배운 원의 차이. 논정기하는 어떤 거냐면 도형 자체의 성질을 묻는다고 보면 되지. 그래서 중학교 때 원을 배울 때 중심이 몇 콤마 몇 배운 적 있나? 선행했다면 모르겠는데 중학교 내용 중에서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배운 적 있나? 없지. 그게 뭐냐면 도형 자체의 성질을 묻는 거지. 그러니까 도형과 직선을 묻더라도 뭐고 할선정리나 이런 건 배우는데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이런 건 안 해.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 이런 건 없지. 근데 고등학교 딱 오면 어떻게 된다?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게 되지. 원의 방정식 앞에 뭐가 있지?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앞에. 1학년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직선의 방정식 앞에 뭐가 있대? 점과 좌표 있잖아. 점과 좌표 안 들어갔나? 점과 좌표 있잖아. 점과 좌표가 왜 거기 들어갈까? 해석기하의 특징이라고. 해석기하의 특징이라고. 해석기하는 어디서? 좌표상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원이라도 중심이 다르면 위치가 다르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해석기하에 대한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내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고등학교 내용에 딱 들어와서 해석기하를 하면서도 뭐다? 논전기의 성질들 가져와가지고 계속 써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못하고 그냥 풀기만 한다는 거지. 하나 한번 더 할까? 여담인데 기하가 뭐니? 도형이지, 도형. 도형을 왜 기하라고 그러니? 물론 시험하고 관계없는데 하나 물어보자. 그러니까 베이스적인 부분에서 도형을 왜 기하라 그럴까? 아는 사람 없더라고. 도형을 영어로 하면 지오메트리라고 들어본 적 있나? 영어 실력도 안 되나? 지오메트리. 지오가 땅의 어원이고 메트리가 청량의 어원이지. 땅을 청량하는 거지. 원래 기하의 어원은 땅을 청량하는 데서부터 나왔지.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몇 기자 어찌하자지. 몇 기자 어찌하자. 그러니까 뜻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는 형태지. 근데 왜 그거를 기하라 그러냐? 자, 지오메트리가 중국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로 오는데 중국식 발음이 지오메트리 중국식 발음이 지허다. 지허. 지오메트리하고 비슷하지. 지허. 지허가 한자로 쓰면 기하다. 기하. 그러니까 우리나라 들어온 거는 뭐다? 차음이 들어온 거지 뜻이 들어온 게 아니라고. 그래서 도형을 우리가 기하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거는 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러면 요 부분이 이제 뭐냐면 1학기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지. 1학년 1학기 때. 그 다음에 2학기 때 뭐 배웠디? 제일 처음에 집합명제 배웠나? 집합명제가 논리 영역이라고 보면 되지.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가 나오디? 여러분들 제일 못한 것 중에 뭐고? 정명이 나오지. 논술에서는 정명이 꽤 출제가 많이 되거든. 그러면 아무거나 출제를 그렇지 않다는 거지. 논정은 우리가 제대로만 이해를 하면 요거는 크게 할 게 많지가 않다. 논정의 80%는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서 나오고 나머지 20%는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논정은 뭐냐면 교과서에 나오는 논정들. 가장 대표적인 거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 배웠지. 연속이면 미분 가능이다? 아니지. 그러면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 그거 증명 한번 해볼래?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라는 거 배웠잖아. 그러니까 수능은 그거 활용하는 거고 논술은 그거 보여라. 이거 증명 어떻게 할까? 굉장히 길 것 같지? 한 줄이면 끝나거든. 길게 잡으면 두 줄. 두 줄이면 끝나는 거거든. 여러분들은 그걸 안 한 상태에서 결과만 써먹었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서강대 기출문제야. 미분 가능이면 연속임을 보여라. 기출문제야. 기출문제.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무한급수에서 합이 수렴하면 맞나? 합이 수렴하면 AN의 극한값이 제로에 간다.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AN의 극한값이 제로에 간다. 맞나? 여건 성립 안 하지. 그지? 그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지. 자, 하나 물어보자. 합이 수렴하면 AN이 제로임을 보여라. 어떻게 볼래?
막막하지? 진짜 이건 한 줄이면 끝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방식이 뭐냐면 논술은 수학의 근본적인 것부터 이야기해가지고 쭉 확장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여러분들은 그 과정은 모르고 이 결과만 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것만 지금 공부를 했던 거지. 그러니까 논술 공부를 했던 애들이 수학을 보는 눈 자체가 확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지.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식으로 돼갖고 왜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고 응용이나 변형이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부분들이라고. 근데 이게 뭐냐면 되게 재밌다고 나중에 해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부분이 뭐다? 집합 명제 파트지. 그 다음에 해석 영역, 해석학. 자,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지. 해석학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나? 고등수학 하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함수 아니가? 함수가 해석의 가장 기본이라고. 가장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나? 그게 미분이라고. 그래서 미분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보면 그래프 분석하는 부분들 상당히 많이 나오지. 그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함수에서부터 시작해서 미적분학 전부를 한다 보면. 왜?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함수의 미분, 함수의 적분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해석학은 거의 전부 다 이거라고 보면 돼. 근데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출제하기 제일 좋은 부분이지. 거꾸로 이야기할까? 논술 내기도 더 좋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가능성의 영역은 통계, 확률 통계 파트. 그러니까 확통 파트가 이쪽 부분이라고 보면 되지. 그 다음에 다 했지. 그러면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 기본은 여기서 다 했던 거지. 2학년 때 뭐다? 이쪽 부분은 계산이니까 끝났지. 이쪽 부분도 할 거 별로 없지. 그 내용 끝이. 이게 뭐다? 미적분. 이게 확통. 이게 기백. 좀 더 심화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들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큰 영역, 그 다음에 이 영역에 대해서 특징을 알아야지. 만약에 미적분학이다, 함수다. 함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수의 특징을 알아야지. 함수는 뭐다? 계산이 위주다? 아니면 해석이 위주다? 해석이 위주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음 조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구해보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구하라. 다른 사람 안 타자, 이겠지. 식이 의미 아니면. 4번 2. 자, 왜 해석의 영역이다? 이 식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은 fx 값이 주어질 때 잘 풀지. 근데 조건 주어지면 못 풀지. 그러니까 뭐냐면 미적분학의 특징은 뭐다? 조건 주고 이 식의 의미가 뭔지 찾아내가지고 풀어라 이거지. 이 식의 의미는 1,1의 점대칭이나 수학적 의미지. 1,1의 점대칭이고 감소함수고 그지. 0,2를 지난다 그지. 맞나? 0,2를 지나면 어찌 되니? 이렇게 되니? 이게 2,0이지. 0에서 2까지 적분하라. fx가 안 줘졌지. 안 줘져도 구할 수 있지. 왜? 이 값은 이 값하고 대칭이지. 그럼 얼마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지. 해석의 특징은 이런 구조를 이해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적분학 문제를 풀면 주로 이제 어떤 의미, 식 주고 이 의미를 찾아내가지고 이게 요구하는 게 뭔가 찾아내라. 그래서 풀어라.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낼 걸.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재를 만들 때는 이런 패턴을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왜? 학교 이렇게 책 배우는 과정하고 다르거든. 그래서 이제 책을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다 바꾼 거지. 현재 살짝 바꾼 거지. 그러니까
이 책을 만들 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모든 자료는 다 잡았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11종 교과서를 다 참고를 해가지고 만든 자료거든. 그러니까 시중에 절판된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책들을 다 해가지고 원래는 3,700페이지 문제였거든. 3,700페이지 되는 걸 줄여가지고 책을 만든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보면 어떤 내용이다 이제 이해하는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근데 책만 사가지고 딱 본 사람들은 이해하기 좀 힘들지. 왜냐면 내가 어떤 의도에서 이거 넣어놓고 빼놓고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보면 어떤 내용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거지. 이거는 빼도 되고 요거는 참고로 넣은 거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논술에서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논술은 전체적인 논술의 메커니즘만 이해하고 요 흐름에서 수학 교과서에 나올 만한 부분들, 논술이 나올 만한 부분들이 어딘가를 판단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간다만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논술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지. 다만 여러분들은 논술 처음 하잖아. 논술 해본 사람? 없지. 처음 하잖아. 그럼 뭐다?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는 뭐다? 어색하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몇 번 만나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부분이다? 이 친구가 어떤 부분들이고 어떻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라는 건 한 두세 번 정도가 아마 좀 힘든 부분, 힘들다기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야. 그거 지나고 나면 논술은 술술술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참고로 논술 강의를 했던 애들 중에서 진짜 이거 논술 아예 준비를 안 하고 막 수학도 제대로 안 됐는데 이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합격률은 반 이상은 되더라고. 여러분들이 논술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고? 경쟁률이 70대 1, 50대 1 이거잖아. 그지? 근데 70대 1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논술 준비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잖아. 그리고 최종 못 맞추잖아. 실질적으로 경쟁률은 2대 1, 3대 1밖에 안 되거든. 2대1, 3대1밖에 안 돼. 아까 이야기했잖아. 작년에 수능 끝나고 일주일 동안 논술 강의를 했던 애들 중에서 특히 이제 뭐냐면 경북대는 좀 문제가 좀 쉽지. AAT가 막 쉬운 건 아니다. 옛날보다는 난이도가 올라왔는데 딱 특징이 있지. 경북대의 특징은 제시문을 그대로 보고 쓸 수 있게끔 해놨지. 활용만 할 줄 아냐. 근데 부산대는 안 그렇대. 부산대는 직접 보고 이렇게 답 나오는 것들이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학교별로 이렇게 논술 특징들이 있는데 학교 레벨이 높다 그래서 논술 난이도가 높은 거 아니다. 이건 학교 특징이다. 논술 난이도가 높은 학교가 어딘지 아나? 부산대도 부산대. 의외로. 그 다음에 서강대. 다른 학교들. 제일 낮은 학교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나? 성균관대. 성균관대 난이도 되게 낮아. 그러니까 학교 특징, 여러분들이 지금 논술을 한 군데만 쓰면 상관없는데 여러 군데를 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논술 준비를 하는데 뭘 해야 되냐면 학교별로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 마지막에 이 학교의 특징이 어떻고 이 학교의 제시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진짜 직접적으로 주는구나. 어느 정도 꼬아가 주는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쓰는 연습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치더라도 문제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친구가 붙을 수 있을까?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옛날에 이제 불외고 이과 했을 때 그때 6명이 한 팀이 수업을 했었는데 한 놈이 이게 답지를 작성해 내는데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한대. 우리나라 말인데 그래도 수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이거 보면 뭔 내용이는가 알 건데 얘가 지금 무슨 말을 썼지? 쓰는 지도 읽어보니까 지도 뭔 말 썼는지 모르고 나도 뭔 말 썼는지 모르고 얘는 좀 붙기 힘들겠다. 얘는 좀 붙기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제껴놨지. 솔직히 하는 이야기도 제껴놨지. 근데 이 너무 심하니까. 웬간하면 내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해보겠는데 얘 너무 심하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6명 중에 1명이 떨어지고 5명이 붙었거든. 고려대 3명, 고려대 2명이 붙었고, 한양대 2명, 한양대 에리카가 1명 붙었었거든.
걔가 에리카 붙었더라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공부하니까 얼마나 애들이 준비 안 하고 가냐. 그러니까 물어봤지. 야, 시험 치러 가니까 애들 뭐 보고 있디? 그러니까. 개념 원리요. 논술 시험 치러 갔는데 개념 원리 보고 있고, 정석 보고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래. 참고로 이야기할까? 부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서울로 치든 어디로 치든 부산 경남은 부산대하고 경북대밖에 없잖아. 서울에 있는 애들 치러 내려올까? 안 내려오겠지. 물론 내려올 수도 있지. 의학계열 쪽은. 그지? 걔들 준비된 애들이 이제 내려올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들은 재학생하고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재학생들하고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돼. 부산에서 논술 기본 강의 하는 데 있을까요? 내가 알고 있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풀이는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서울 쪽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서울 쪽에 시험을 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시험 친 애들이 대충 가가지고 붙어봤거든. 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기본적으로 와서 했던 이야기는, 서울 애들 별거 아니던데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잘 들으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수업하는 내용이 아마 시험에 나오는 게 꽤 있을 겁니다. 꽤 있을 겁니다. 여담으로 이야기하면 한 4년 전에 이화여대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그 친구 개인적으로 좀 봐달라 그래가지고 서울 가서 강의를 했는데, 한 일주일 남겨놓고 강의를 했었거든. 일주일 동안 강의를 했었는데, 그 문제를 딱 보니까 세 문제가 나왔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중에 이제 보면 문제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그 문제가 강의한 거 그대로 나왔는데 걔가 떨어졌지. 왜 떨어진지 아나?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지. 아유, 내가 모르는 문제 같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내가 아는 문제 못 풀면 미쳐버리지. 자, 수업을 해줬는데 이 인간이 수업해준 게 과연 나올까 하다가 복습 안 한 거지. 근데 문제는 보니까, 이거 수업했던 건데?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미쳐버리는 거지. 결국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논술 문제가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그 내용들 자체를. 근데 특별하게 벗어날 수 있는 문제들은 한두 문제 있지. 그러면 어떤 부분이냐면 차라리 더 유리하지. 어떤 게 유리하다? 논술의 메커니즘을 안 애들은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다? 거꾸로 분석에 들어갈 수 있지. 근데 그 모르는 애들은 그냥 멍 때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문제를 거꾸로 찾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연습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지. 자, 지금부터 한 10분만 쉬었다가 여러분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이제 제시문 분석인데 요걸 먼저 할 겁니다. 요게 어떻게 이제 주어졌는가 먼저 이야기를 할 거고, 요거를 먼저 하고 나서 제시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요거 이제 논술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건데, 아마 하고 나면 대충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구나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보면 오늘 내준 프린트 있죠. 프린트의 몇 페이지를 보냐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 제일 마지막 장. 자, 제시문에 굉장히 짧게 나와 있죠. 그리고 논제가 지금 4개죠. 자, 제시문은 뭐가 들어가 있다? 사인본, 그지? 덧셈 정리가 들어가 있죠, 그죠? 덧셈 정리가 들어가 있죠. 자, 이걸 하면서 문제는 이렇게 냈는데 만약에 출제자가 좀 더 친절하게 내면 어떻게 내고 좀 더 이제 문제를 바꾸면 어떻게 낼 것인가 전체적으로 분석하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푸는 건 여러분들이 풀면 되고 전체적으로 문제를 어떤 식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겁니다. 자,
덧셈 정리에 보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거죠, 그죠?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죠, 그지?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4번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런가를 이야기를 할게요. 자, 문제 4번이 뭡니까?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된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알죠? 왜 코사인이 될까? 도함수의 정의. 그렇지. 도함수의 정의. f 프라임 x는 리미터 h가 제로에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되나? 자, 지금 문제를 거꾸로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왜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사인을 가지고 해보면 어떻게 된다? h가 제로에 갈 때 h분의 사인 x 플러스 h 마이너스 사인 x죠. 자, 요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되는데 지금 교과서는 어떻게 돼 있다? 이거 증명할 때 교과서 가지고 거의 안 한다 이거지. 덧셈 정리 쓰죠. 덧셈 정리 써가지고 전개해가지고 이렇게 풀죠. 근데 이 문제는 교과 과정이 바뀌기 전에 시기 여러 개 있을 때 그때 나온 문제거든. 근데 자, 그러면 덧셈 정리를 쓰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인 빼기 사인 어떻게 할까? 이걸 처리해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다? 1번. 논제 1번. 논제 1번 뭐라고 돼 있나?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가 2배의 사인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코사인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임을 보여라 그랬지.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보일까? 그거 보이기 위해서 준 거잖아. 제시문 내가 왜 준다 그러니? 이거 이용해서 풀으라고 준 거지. 어떻게? 자, 지금 1번 문제가 뭘 보여라?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가 뭐? 사인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맞나? 코사인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임을 보여라. 어떻게 하면 될까? 위에서 밑에 거 빼버리면 빼면서 어떻게 하노? 이거를 알파 다시라 둘까? 이거를 베타 다시라 둘까? 그러면 사인 알파는 어찌 되나? 두 개 연립하면 2분의 알파 다시 마이너스 베타 다시가 되나? 이거는 2분의 알파 다시 플러스 베타 다시가 되나? 여기까지 되나? 그지? 두면 되나? 아니지. 안 맞지. 예하기는 이래 되지. 되나? 그럼 요거는 2분의 알파 다시 플러스 베타 다시. 이거는 2분의 알파 다시 마이너스 베타 다시죠. 자, 위에서 아래를 빼면 어떤 결과 나오니? 사인 알파 다시 빼기 사인 베타 다시는 뭐? 2배의 코사인 2분의 알파 다시 플러스 베타 다시 사인 2분의 알파 다시 마이너스 베타 다시라고 넣을 수 있나? 되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르는 거 주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 생각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 이거 써라. 이거 써라. 되나? 자, 그러면 썼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래? 1번 구했잖아요. 1번 구했죠, 여러분? 이거 왜 구할까?
이거 여기 쓰란 소리지. 이거 여기 쓰란 소리지. 되나? 쓰면 어떻게 되니? 이거 쓰면 2배의 사인 2분의 h 맞나? 코사인 x 플러스 2분의 h가 되나? 여기까지는 되나? 자, 그러면 우리가 썼던 거 식을 이렇게 바뀌었죠. 자, 여기까지는 바꿨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바꿀 수 있나? 되나? 어이구, 넘어간다. 되나? 이게 얼마니? 1이지. 그러면 뭐 남니? 제로 가면 되나? f 프라임 x가 코사인 x라는 거 보였지.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이거 나왔지. 그러면 리미트 x가 제로 갈 때 x분의 사인 x가 1이라는 걸 증명하라. 어떻게 할래? 교과서마다 다 나오는 증명이지. 그렇지. 그 문제가 뭐다? 리미터 x가 제로에 갈 때 x분의 사인 x가 1임을 보여라. 그게 뭐다? 3번 문제. 3번 있나? 보여라. 왜? 이 문제 푸는데 이거 보여야지. 그냥 쓰는 거.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뭐다? 결과 쓴 거지. 논술아, 이거 왜 나온 거 보여라. 그리고 써라. 그러니까 논술의 특징이지. 그럼 이거 어떻게 볼까? 그거 어떻게 볼까? 그게 이거잖아. 교과서 증명해서 이거잖아. 저거 어떻게 보이니? 이거 지워도 되나? 어떻게 보인가? 아니, 교과서에 나오지 않나? 이렇게 그림 나오지 않나? 이거 x라 놓고 r이라 놓고 r이라 놓았을 때 이 그림 나오지 않나? 나오지?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sin x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x지. 자, 이게 수직으로 나왔으니까 r 탄젠트 x지. 2분의 1 r 제곱 탄젠트 x지. 여기까지 되나? 0이 아니지. 반지름이니까, 그지? 그러면 보이나? 2번. 보였지? 보였잖아. 2번.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어떻게 증명할래? 아까 그거. 자, 여기서 어떻게, 이거 교과서 나오는데 어떻게 증명할까? 양변을 뭘로 나온다? x 같은 소리 하고 있네. sin x지, 그렇지. sin x로 나누면 어찌 된다? 1에 sin x의 x. 자, sin x 나누면 코사인 x분의 1이지. 탄젠트는? 그지? 자, 여기서 역수. 되나? 여기까지 되지. 그 다음에 리미터 x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러면 어찌 된다? 1. 그 다음에 1. 이가 어디로 간다? 1. 됐나? 보였잖아.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지. 극한값 때문에 이게 어찌 된다? 경우가 본다. 이거 점수 깎이느냐 안 깎이느냐 이 차이지. 극한의 성질 제대로 알고 있는가. 당락을 결정짓는 문제지. 비슷하게 풀었는데 합격권 근처에 있는데 요거를 썼느냐 안 썼느냐 감점이 안 됐냐에 따라 당락 결정되겠지. 자, 그러면 1이란 거 보였지. 그럼 이거 1이란 거 보였지. 그러면 증명됐지. 그러면 논리 구조는 뭐다? 1번과 2, 3번을 이용해가지고 뭘 푼다? 4번을 푸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지. 이해가? 그러니까 이런 논리 구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냐. 근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은
수능 공부할 때 뭐다? 결과식만 써먹었는 거. 교과서에는 분명히 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고. 교과서에서는 사실은 조심해야 될 때 나중에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문제에 뭐가 붙었니? 절대값이 붙었지. 만약에 이게 절대값이 안 붙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증명을 한다. 50점 만점에 몇 점 나올 것 같나? 35점 내지 40점밖에 못 받지. 왜? 지금 어디? 플러스 0으로 갈 때지. 마이너스 0으로 갈 때 안 해줬지. 당연히 감점이지. 그러니까 부산대학교는 어떻게 한다? 너가 감점 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요거 하는 것까지만 해도 된다. 그래서 절대값 딱 붙여버렸지. 마이너스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로 갈 때 단. 두 번 할 필요 없지. 뭐라? 마이너스 x를 t로 안에 뿌리고 똑같이 푼다. 이렇게 뿌리면 되지. 그 점수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서 여러분들이 당락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출제자다. 조금 더 친절하게 문제를 낸다. 그럼 어떻게 줄까? 제시문에 좀 더 친절하게 주면 조금 불친절하잖아. 제시문 딱 하나 내놓고 뭐 줄 수 있다? 도함수의 정의. 또 하나 더 한다면 조임정리. 샌드위치 정리 여러분들이 말한 조임정리. 그지? 그러면 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다. 제시문에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안 쓰이는 제시문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경우다? 두 가지 경우다. 하나는 출제자가 변태. 골탕 먹이려고. 근데 그런 경우 있겠나? 없지. 그러면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푸는 과정에서 잘못 풀었다는 거죠. 거꾸로 판단해내는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뭐 풀이 과정이 독특하면 고득점을 준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물론 제시문 없이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자, 이런 이유를 주는 것들 이야기해 줄게. 자, 여러분들 논술 치면 한두 명 치겠니? 몇천 명 치지? 심하면 10,000명 넘어가지, 그치? 자, 10,000명이 치는데 한 사람이 10,000명을 채점을 할 수 있나? 없다. 그러면 몇 명이 한다? 교수들, 출제위원들, 채점위원 따로 있겠지. 대학원생까지 해가 채점위원들 따로 있겠지.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마다 점수가 다 다르면 어떻게 되니? 골 때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출제자가 채점 기준표란 걸 딱 주지. 여러분들이 각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면 기출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대학별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우리는 이런 의도에서 냈다. 그 다음에 모범 답안은 이렇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채점 기준표는 이렇다. 모든 게 다 나와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무식한 대학 빼고. 어디? 연세대 안 냈거든. 저거 자존심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다 나와 있다고. 그러면 왜 주느냐는 거지.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채점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채점에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지. 되니? 채점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다. 그러면 그 기준표가 없으면 채점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게끔 문제도 그래 풀으라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들에 맞게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그런 어려운 것들이 없지. 그러니까 푸는 방법이 내가 알고 있는 건 한 두세 가지 있다. 내가 아는 방법대로 풀었다. 오, 잘 풀었네. 대부분 애들이 시험 치고 나와서 나는 합격이야. 근데 떨어져 있지. 그게 뭐냐? 이 부분이지. 내가 풀이 과정을 요구하는 부분, 이 부분인데 걔는 이렇게 풀어놓고 나는 붙었다. 이거는 떨어지는데 지장 없는 애들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항상 어떤 기준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의논술을 치보든 대학의 기출문제를 보든 나중에 쳐보면 항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채점 기준표란 게 나온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냈다는 출제 의도도 나오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하나하나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내가 왜 제시문이 필요한가? 제시문이 주는 이유는 문제 푸는 방향도 주지만은 요렇게 안 풀면 점수 안 줄 거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모든 대학의 출제위원장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대학 내용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 말은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는 미분할 때 로피탈 정리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그지? 근데 로피탈 정리는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다. 그거 쓰면 무조건 빵점 처리된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또 뭐 인강 들으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있지. 뭐 이런 나가는 뭐 그 극한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용어도 없다. 저거가 지어낸 말이다. 그런 용어를 논술에 쓰면 그냥 쫙 꺼이겠지. 뭐 이런 이상한 회계 이론을 지가 막 가져와가지고 뭐 푼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 제시문에 주어진 거,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과 과정 내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이 벗어난 거 있다? 그러면 지는 완벽하게 풀었다지만 완벽하게 떨어진다. 그거는. 떨어지는데 전혀 지장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항상 고등학교 과정은 이런 부분이란 걸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하면, 1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시문이 없는데, 세종대 모의논술 문제거든. 세종대 모의논술 문제인데, 자, 어떻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까? 네 문제가 나와 있지. 1, 2, 3, 4. 자, 이 문제지. m의 n성과 n의 m성을 만족하는 자연수는 m은 2, n은 4. 임을 보이시오. 이거 어떻게 풀까? 여러분들 하는 거는 잡아넣어가 성립됩니다. 이거지? 그지? 잡아넣어가 성립된다. 그거 보이는 거니? 아니잖아. 자, 이거임을 보이시오. 문제 핵심은 이거지. 이거임을 보이시오의 문제 핵심이지. 그지? 그럼 이거 어떻게 보일 거냐? 이거 어떻게 볼까? 이 문제만 나오면 거의 손 못 대는 거지. 맞잖아. 이 문제만 나오면 여러분들 손 못 대는 거지. 그래서 3번에 뭐가 나왔다? y는 x분의 ln x 맞나? fx가 x는 0보다 크다. 당연히 이거는 뭐다? 진수 조건이지, 그치? 자, 이거 그래프 개형을 그리라 했지. 자,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개형은 알죠?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알죠? 그죠? 어떻게? 설마 이거 모른다고 또 시침이 떼지는 않겠지? 이렇게 되지. 이게 1이고, 2이고, 2분의 1이지. 이 그래프 개형은 알지? 되나? 이 그래프 개형은 아는데, 이거 어떻게 보일래? 어떻게 하면 된다? 아니, 보여줬잖아. 눈치껏. 양변에? 로고 취하는 거잖아. 로고 취하면 어찌 되노? n, ln, m이지. 내려오면 m, ln, 양변에 mn으로 나누지. 나누면 어떻게 된다? m분의 ln, m. m분의 ln, n이지. 자, 이게 어떻게 된다? 같아지는 게 2가 여기 있나? 그 다음에 오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지. 보였나? 근데 자, 대부분의 증명에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증명하면 안 된다. 그래프가 이렇기 때문에 보이는 거는 안 된다. 대부분의 증명에서. 근데 문제에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여라 이럴 때는 된다. 여러분들 증명할 때 어떤 친구들이 이제 그 논술 치르고 와가지고 막 이게 최소값임을 보여라 이렇게 하는데 막 애들 그림 그려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그거 점수 안 준다. 문제에서 그래프를 이용하여 보여라를 제외하고 이렇게 보이면 안 된다. 근데 문제에서는 뭐다? 이용하여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오직 하나가 존재한다면 이거는 그래프상에서 만나는 게 이것밖에 없다는 거지. 보였지. 그러면 자, 좋다.
이 그래프를 어떻게? 이용했었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러분들이 이것 가지고 극대극소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지. 정근선까지는 하지. 근데 이게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간다는 거 어떻게 보일래? 여기서 이제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 어떤 놈 보니까 이게 속도가 이거보다 빠르고 어쩌고 그런 개념 없다, 수학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자, 이거 어떻게 보일래, 이거? 0으로 간 거.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간 거 어떻게 보일래? 아는 사람?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네? 아나? 아나?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볼까? 못 보여. 이거. 고등학교 과정 아니잖아. 그래서, 뭐가 나온다? 1번. 어떻게 됐니, 문제가? x가 ln x가 0보다 클 때, 그지? x가 0보다 클 때 ln x가 루트 x보다 적음을 보이시오. 그래서 수학에서 논리 구조는 직접 못 볼 때는 어떻게 한다? 간접적으로. 그게 나중에 이제 보면 나중에 무한급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직접 판단할 수 없을 때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방법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방금 우리가 했던 거지. 어떤 거? 아까 문제에서 했잖아. 샌드위치 정리, 조임 정리. 조임 정리에서 보이는 거지. 왜? 그걸 직접 못 보이지. 근데 앞뒤 값이 같은 값에 가니까 그건 그거를 간다고 보이는 거지. 간접 판단 형태다. 자, 이거 어떻게 증명할래? 자, 여러분들 fx가 gx보다 크다 어떻게 증명하지? 2분의 3지. 넘겨가지고 fx가 gx보다 작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fx-gx가 뭐다? 0보다 작다. 이거를 hx로 잡고 hx의 최대값이 0보다 작다 보여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것도 되나? 넘겨가지고 hx 잡고 hx의 최대값이 0보다 작은 거 보여주면 되나, 안 되나? 된다. 자, 됐다. 그러면 이거 왜 보여줄까? 그래가 이거 0으로 간 거 어떻게 보일까? 0으로 간 거 어떻게 보일까? 이래가지고. 이거 왜 보여주니? 그렇지. x로 나눠주면 되지. 되나? 이건 뭐니? 루트 x분의 1이나?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니? 그럼 이거 어디로 갈까? 됐나? 자, 이런 문제들의 논리 구조를 보라고. 한 문제 푸는 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지. 한 문제 푸는 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지.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한다? 항상 논리의 흐름에 풀게끔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지. 왜? 그게 특히 고등학교 과정이 아닐 때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배웠던 그 과정이 고등학교 과정이 아닌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거지.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과정들이란 말이야. 이게 논술이라고. 논술은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뭘 요구하고 어떻게 가는가 이렇게 보여주는 게 논술이라고. 그래서 논술의 문제들이 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한 문제에 대해서 가진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지. 작은 문제의 논제 흐름을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채점하기도 편하고 논술의 메커니즘도 설명하기가 편하고. 그지? 통문제를 딱 내놓으면 어디까지 푸는데 어떻게 채점을 할 거냐. 이거는 문제당 총 몇 점에 몇 점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그러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요구하는 메커니즘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논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논제 흐름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부터 먼저 할까? 19페이지 보면, 이거는 성균관대 기출인데, 성균관대인데, 참고로 이야기하면,
기본에 이 정도 난이도는 아닌데 이 정도 난이도가 나온 이유를 이야기를 해줄게. 자, 요거는 옛날에 성균관대에서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이 있었다.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에서 나왔던 문제다. 자, 문제 한번 볼래? 제시문이 두 개 있지. 가, 나. 되나? 자, 상당히 참 재밌는 문제다, 이거. 상당히 재밌는 문제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특징을 하냐면 무한급수와 정적분과의 관계 한 적 있나, 적분에서?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치는 거. 그지? 그거는 개념상 적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 그 문제에 관한 거다.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수능은 어떻게 된다? 나눌 때, 잘게 나눌 때 어떻게 하노?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단순한 도형이 되지. 사각형. 작은 사각형들의 합으로 뭔지. 요게 수능의 스타일. 그래가지고 뭐다? 그거를 정적분으로 고치는데, 나중에 이제 적분에서 이야기했지만 정적분으로 고치는데, 그 식을 변형해가지고 고치지. 주로 이제 뭐 함수식이 어떻게 주어지고 도형이 어떤 식으로 주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 식을 유도하는 데 핵심이 있고, 논술은 이걸 자르는데 어떻게 자르냐면 좀 골 때리게 자르지. 단순한 사각형을 자르는 게 아니고 막 희한하게 자르지. 요 부분에서 논술과 수능의 차이가 난다. 근데 논술에서는 요 부분이 반드시 따라오는 내용이 있다. 반드시 따라오는 내용이 있다. 이거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조임정리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논술에서는 그 이유를 이야기할 거다. 그 이유를 이야기할 건데.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니? 삼각형 OPK, PK 플러스 1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지. 되나? 되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간단하게 한 3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구해볼래? 참고로 지금 제시문 나에서 이 좌표들이 주어졌지. XY 좌표. 되니? XY 좌표가 주어졌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니? 삼각형이 이렇게 넓이 구하면, 이 길이, 맞나? 여기에다가, 사인, 자, 이게 파이지. 파이를 n등분했지. n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지. 2분의 1, 여기다가 뭐다? OPK 플러스 1이지, 그지? 요 넓이를, 요 길이를 구하면 넓이가 되지. 되니? 눈치 빠르면 금방 눈치 빠르면. OPK 플러스 1. 해봐. 길이 루트 씌워가지고 제곱해보면 제곱합해보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좌표 주었잖아. 좌표 이 두 점 사이 이르는 거리.
나오면 제대로 푼 거고, 안 나오면 제대로 못 푼 거고. 여기에다가 2분의 1 곱하고, 사인 n분의 파이 곱하고, 이러면 5pk에 k 플러스 1의 넓이가 되지. 눈치 빠르면 이거 이용해가지고 풀겠지. 직접 구해도 되고. 되니? 시타를 뭘로 하면 된다? n분의 k파이 하면 되나? n분의 k파이 하면 되지, 그지? 시타를. 시타 각 하나가 뭐니? n분의 k파이가 쭉 되는 거지, 그지? 하나씩 두 하나씩 더 나가니까. n분 하니까. 어우, 기상시간이다. 자, 나오나?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사인 2n분의 k파이 1 마이너스 사인 2n분의 k 플러스 1파이 사인 n분의 파이가 되나? 요게 나오면 제대로 나온 거지. 요게 나오면 제대로 나온 거지. 네? 이 길이는 해보면 되지, 좌표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거 임을 보여라 그랬지. 이거 임을 보여라 했지, 그치? 어떻게 보일까? 이게 성립한 거 어떻게 보이면 되니? 조건이 있지. 0에서 k가 n-2지. 어떻게 보이면 되니? 어떻게 보이면 되니?가 문제고, 왜 보일까? 이게 질문이고. 어떻게 보이면 되니? 저 범위 내에서 사인 어디? 0에서 2분의 파이 안쪽이가? 되나? 사인은 0에서 2분의 파이 안쪽이가? 자, 사인이 0에서 2분의 파이다, 그지? 0에서 2분의 파이면 사인은 증가가 감소가? 증가지. 그러면 이게 증가지. 되나? 그럼 빼면 부호가 반대가 되겠지. 그럼 요거와 요거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크다? 요게 크지. 값이 작잖아. 사인 값이 작잖아. 그지? 되나? 요거와 요거를 비교했을 때는 요게 크지. 돼? 맞잖아. 왜 보여줄까, 그러면? 이거 왜 보여줄까? 왜 보여줄까? 문제가 뭐 3번 때문이지. 자, 넓이 합의랬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지? N-2까지 하든 뭐 큰 게 없지. 뭐 되니? 2분의 1 마이너스 사인 2n분의 k파이. 맞나? 1 마이너스 사인 2n분의 k 플러스 1파이. 그 다음에 사인 n분의 파이지, 그치? 이거를 뭘로 고친다? 넓이 합을 구하라. 뭐로 고친다? 정적분. 정적분으로 고쳐야지 되는 거지, 그지? 되니? 정적분으로 고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 핵심이지. 자,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냐면, K로 잡는다, X로 잡는다, 뭐, 되노? 2n분의 1파이가 dx로 잡을 수 있나? 요걸 X로 잡는다면. 요걸 X로 잡을 수 있나? 2n분의 K를 X로 잡는데 2n분의 K 플러스 1도 X로 잡을 수 있나? 있나?
여러분 아는 범위 내에서 잡을 수 있나? 없지. n분의 k하고 n분의 k 플러스 1을 동시에 x로 잡지는 못하지. 물론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니까 그런 부분들은 말은 하겠지만 논리 구조상은 안 맞지. 되니? 그러면 이거를 정적분으로 고칠 수 있니? 못 고치지.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이거는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2n분의 k 플러스 1을 잡는 건 상관이 없지. 2n분의 k를 잡는 것도 상관이 없지. 되나? 그러면 이거는 고칠 수 있나 없나? 있지. 그러면 이거의 극한값이, 적분한 값이 같이 나오면 이것도 할 수 있나 없나?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에서 수능과 논술의 차이라고. 수능은 이 짓 하면 난리 나지. 수능은 이 짓 할 리가 없잖아. 이 짓 하면 난리 나거든. 이런 문제를 내는 건. 근데 논술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 이거 할 때 그러면 2n분의 파이가 있나 없나? 없지? 그럼 어떡할래? 없는 거잖아. dx가 없잖아 지금. 에? 뭔가 이야기했는데 뭘까? 자신 있게 이게 없잖아. dx가 없잖아, 그지?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풀 때는 이런 거 x, dx 잡지 마라. 그냥 우리가 편의상 이제 이렇게 잡는 거지. 논술에서는 이렇게 잡지 말고 그냥 이 식이 이렇게 바뀐다 이래지. 뭐를 dx 잡고 x 잡고 이렇게 하면 점수 안 준다. 그건 우리가 편의상 하는 부분들이고. 근데 지금 이게 없잖아, 그지? 이게 없는데 어떻게 잡을래? 앞에도 했는데. 그렇지. 만드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한다? 사인 n분의 파이. 맞나? 그 다음에 n분의 파이를 나눠주고 n분의 파이하고 이 앞에 여기 있지, 그지?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나 안 되나? 이건 뭐고? n이 무한대로 가면 1. 똑같잖아. 이 문제가 상당히 재밌지? 여러 개 내놨지? 자,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조임정리를 쓸 수 있나 못 쓰나? 못 쓰지? 그지? 잘 못 썼잖아, 문제 푸는데. 이거 왜 줬을까?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이 있구나. 그지? 그 얼마나 무식하게 공부를 했냐면 제시문 가를 보라고. 제시문 가 뭐 주어졌니? 조임정리 주어졌지. 왜 줬니? 쓰라고 주는 거지. 써먹잖아. 그지? 못 써먹잖아. 아무리 논술이 지랄 같아도 핵심적인 건 있지. 뭐? 에 대해서 어떻게 풀으란 방법은 줄 가능성이 높지. 무식한 대학 말고 진짜 무식하게 본고사처럼 뭐 하나 딱 내놓고 뭐 풀어라 내지는 증명하라 이런 문제 말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논술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되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지. 공부 자체가 거기 익숙해져야 되는데 논술이 어떻게 출제되는 메커니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논술 문제만 풀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뭐다? 자, 아까 같이 한 문제 풀으라 그러면 이게 도움이 되냐는 거지. 한 문제 푸는 게 뭔 도움이 돼? 전혀 도움 안 돼. 근데 논술은 어떻게 한다? 어느 대학이든 기본적으로 주는 메커니즘들이 있다는 거지. 이것만 이해를 하면 논술은 80% 끝났지.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니까 내가 모르는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아무도 뭐 다 생전 처음 보는 부분이다. 이 메커니즘을 공부했던 애들은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지. 모르면 어떻게 한다. 거꾸로 찾아가는 연습이 돼 있거든. 근데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이거 뭐지? 내보고 떨어지라고 낸 건가? 이렇게 된다고.
그 차이지. 논술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친구는 차라리 어려운 문제가 나온 게 더 편하지. 왜? 그건 합격 점수도 낮을 뿐더러 내가 조금만 더 접근해버리면 붙는 시험이거든.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을 하면 할 게 없다고. 논술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 대충 보고, 그러면 접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야. 문제 난이도가 쉽다는 게 아니고, 문제 난이도는 꽤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푸는가의 방향은 줬다는 거지. 눈치가 있으면 찾아내고, 눈치가 없으면 못 찾아내. 이거 차이지. 그 눈치란 게 어떻게 한다? 공부를, 논술을 정확하게 접근을 했느냐, 이 차이고. 되니?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거기 보면, 거기 17페이지. 그 부산대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논술의 출제 방향은, 출제 범위는 수능의 출제 범위하고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제시문이 가나가 있지. 그 다음에 논제가 5개 있지. 자, 이 논제의 핵심은 이 부분이다. 3번이다, 3번. 자, 여러분들이 부분적분하고 치환적분 배웠죠? 그지? 동인고 애들은 이제 대충 그때 이야기 들었을 거고, 부분적분과 치환적분이 어떻게 나온다? 같은 데 나오지. 치환적분과 부분적분 해가지고 같은 영역에서 나오지. 같은 범위에서 나오지. 치환적분 따로 부분적분 아니고 부분적분과 치환적분 같이 나오지. 왜 같이 나올까? 같이 나오는 이유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의 공통점은 아니 책에서 그래 나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진 않잖아. 왜? 눈만 말똥말똥하지 말고 같이 나오잖아. 그지? 치환적분과 부분적분 책의 범위에 똑같이 나오잖아. 왜 그럴까? 공통점이 있다는 거지. 그 공통점이 뭘까? 고배적분이라는 거지. 고배적분. 둘 다 고배적분이라는 거지. 고배적분이기 때문에 같이 내놨지. 근데 차이점이 있으니까 따로 내겠지. 그지? 자, 부분적분과 공통적분의 차이점은 치환적분은 여러분들에서 미분할 때 미분 기본 공식을 가지고 했지. 근데 그 기본 공식을 가지고 할 때 굉장히 계산이 복잡한 경우들이 있었지. 그때 어떤 것들이 있대? 복잡한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분법이라는 걸 배웠나? 그게 뭐 나오지? 합성함수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 엄함수 미분법, 매개함수 미분법 배웠나? 그런 적 있나? 합성함수 미분법을 역으로 한 게 뭐다? 그게 치환적분이다. 그게 치환적분이다. 적분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치환적분은 적분 계산을 안 해도, 치환적분 안 해도 계산 가능하다. 다만 어떻다? 복잡하다. 복잡한 걸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부분적분은 이거는 부분적분대로 안 하면 계산할 수 없는 구조다. 계산할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부분적분에 대해서 쭉 했잖아. 그지? 근데 이제 요즘 킬러 문제들은 이제 뭐고 부분적분의 문제들이 가끔 나오지. 치환적분하고 부분적분의 문제들. 왜? 함수가 뭔지 안 주어져 있지. 조건만 주어져가지고. 적분하라.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거는 뭐다? 거기에 맞게끔 조작해가지고 적분하라는 구조지. 그거는 이제 수능적인 측면이고, 자, 논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할게. 부분적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수능에서는 안 나왔는데 부분적분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점화식과 관련돼서 부분적분이 나올 수 있다. 나중에 이제 점화식을 할 건데, 점화식과 관련되는 영역이 6군데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식의 상등에 관한 부분. 두 번째가 우리가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데 논술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다. 이것도 강의 제대로 해준 데 없던데, 삼각함수와 관련된 부분적분이다. 삼각함수와 관련된 점화식이다. 이게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화여대에서 이거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내 설명했는데 안 하다가 코피 터진 부분. 그 다음에 미분과 관련된 형태가 있다. 미분과 관련된 점화식이 있다. 요게 몇 번 출제되었다. 서강대하고 그 다음에 한양대에서 최근에 한 2년 전에 출제됐고 모의논술로. 그 다음에 5번째가 여기 부분적 분과 점화식. 그 다음에 6번째가 확률과 관련된 점화식이다. 6군데가 논술에서 나올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고 강의가 안 되는 부분이지. 근데 문제는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 오 이런 게 왜 나오지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들이 다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인테그랄 사인 n성 x dx, 인테그랄 코사인 n성 x dx, 인테그랄 탄젠트 n성 x dx.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ln x의 n성의 dx. 요게 점화식으로 가능하다. 점화식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부산대는 뭐가 나왔니? 뭐가 나왔니? 뭐? 코사인 나왔나? 부산대에서 나왔지. 요게 2대하고 그 다음에 서강대에서 나왔지. 요게 옛날에 고려대에서 나왔지. 요게 아직 출제가 안 됐지. 요게 아직 출제가 안 됐지.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푸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지. 자, 코사인이나 삼각함수는 적분이 어려운 이유가 뭐다? 삼각함수 적분이 왜 어려울까? 여러분들 원리를 알아야 되지. 삼각함수는 공식으로서 인정되는 4가지. 시컨트 제곱, 코시컨트 제곱. 시컨트 곱하기 탄젠트, 코시컨트 곱하기 코탄젠트. 이 4개를 제외하고 2차 이상을 적분할 수 있을까?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 2차를 1차로 바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게 뭐다? 반각공식. 차수를 낮추기 위해서. 그지? 그러면 이런 거 적분 되니 안 되니? 원칙은 안 되지. 그럼 저거 어떻게 하니? 적분할 수가 없지. 근데 어떤 식으로? 식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부산대에서 보면 뭐다? 제시문과가 뭐 나오니? 부분적분 나왔지. 나는 점화식 나왔지. 그지? 그럼 이거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는 거지. 저 식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부산대는 아주 친절하게 줬다. 1, 2번이 부분 접근 이용해서 풀어라. 뭐 어떻게 잡아가 풀어라. 다 가르쳐줬지. 다 가르쳐줬잖아. 근데 서강대나 이대는 무식하게 제시문도 없잖아. 그냥 문제 하나 이 식을 보여라. 그런 애거든. 당연히 못 푸는 거지. 안 했던 애들은. 뭐지?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부산대는 1, 2번에서 부분적분의 원리를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잡으라고 이렇게 해줬지. 그래가지고 3번 뭐고? 결과식이 나왔지. 뭐라고 나왔니? in은 뭐다? n분의 n-1의 in-2란 결과식이 나오지. 나중에 이거 적분해서 할 거다. 다 해줄 거다. 자, 몰라도 된다. 몰라도 되는데, 이거 뭐니? 여러분들 알던 형태 점화식인가? 혹시 학교에서 점화식 했으면 an 플러스 1은 f의 an 이런 거 본 적 있나? 넘기면 어떻게 해야 돼? 양변에 곱해가지고 중간 소거하는 거지. 근데 이것도 할 수 있니? 이거 나눠가지고 in-2분의 in이 n분의 n-1가 차례대로 넣어가지고 소거하는 거 되니? 안 된다. 왜? 왜 안 될까? 이웃하는 항이 아니지. 두 항 건너뛴 거지. 그럼 이거 되나 안 되니? 안 되지.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거냐? 못 풀지. 그지? 근데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라니? 4번, 5번 어떻게 되니?
I8 짝수지. 그 다음에 5번은 홀수지. 그럼 어떻게 되니? 이거를 짝수로 하면 2n이라고 칠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이거는 이거 하나는 될까 안 될까? 되지. 두 개. 그러면 풀 수 있나 없나? 있지. 홀수도 할 수 있겠지. 두 개씩이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낼 수밖에 없다고. 근데 골 때리는 거, 자, 한번 보자. 다시. 4번, 5번 할 때, 4번은 I8이지. 5번은 81이지. 무식하게 숫자 차이 많이 나지. 왜 그럴까? 뭔가 쉬운 게 있거든. 81은 홀수는 무조건 제로가 되게 돼 있거든. 짝수는 제로 안 되거든. 계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80이다. 그러면 이제 작살 나는 거지, 숫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노? 짝수는 작게, 홀수는 크게. 어차피 제로 되니까. 이런 논리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해내라는 거지. 그러니까 논제 흐름이란 거 별거 없다고. 그러니까 문제 하나하나만 푼다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문제들이 어떤 구조에 의해 가지고 방향성이 나오는가를 여러분들이 알면 논술이라는 게 별거 없다고. 문제 난이도가 쉽다는 게 아니고 문제 난이도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거를 풀 수 있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풀으라는 게 아니고 방향 줄게. 너가 요거 적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는 방향 주지. 그 다음에 뭘 써서 풀어야 되는가? 그거는 뭐다? 제시문.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논술이란 거 할 거 없다. 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과정, 수능 공부했던 과정에 착착착 맞춰서 공부하면서 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 결과만 썼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 조금 더 확장한다면 이 식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지? 이 식들이 어떻게 나온가 알면 여러분들이 뭐다? 문제는 요거는 낼 수 있고 요거는 못 내겠네. 수능에서 이런 부분 나올 수 있고 못 나오겠네. 그 방향성까지. 그러니까 논술을 제대로 공부하면 뭐다? 수능 공부한 데서 보는 눈 자체가 확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논술 따로 수능 따로 내신 따로 이런 무식한 공부는 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한꺼번에 연결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논술 공부하기 제일 좋은 책이 뭔지 아나? 교과서다, 교과서. 교과서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다 볼 수는 없잖아. 열 몇 종을, 그치? 그래서 그걸 다,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이제 필요한 것들 다 잡아놓은 책이라고. 이 지금 여러분들 수업하는 교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필요한 논정, 증명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 치면 아, 증명 문제 이거 했는데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여러분들이 논술 공부할 때 무식하게 어느 학교, 부산대학교를 준비한다, 경북대를 준비한다, 아니면 중앙대를 준비한다, 아니면 성균관대를 준비한다, 연대를 준비한다, 이렇게 할 때 학교별로 기출문제를 보는 그런 처음부터 무식한 짓은 하지 말라는 거지.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논술에 관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학교별 특징을 보라고. 그러면, 아, 이 학교는 되게 제시문을 친절하게 주는구나. 이 학교는 되게 불친절해. 이게 한번 생각해야지 이걸 찾아낼 수 있겠죠. 그것만 파악하면 여러분들이 파이널을 할 거 어려운 게 없다고.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문제만 덜렁덜렁, 아까 얘기했잖아. 이 문제 푸는 게 뭐는 의미가 있냐는 거지. 한 문제 푸는 거. 그냥 식 만들어가지고 풀면 돼. 근데 그게 어떤 흐름에서 어떻게 되는가. 그 연습을 하라는 거지. 그리고 논술이 나올 수 있는 영역들이 어딘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영역 중에서 책의 어느 범위에서 나올 수 있는가. 아, 요 부분은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고 논술에서도 나올 수 있고 다 나올 수 있는데, 아, 요 부분은 논술만 나올 수 있고, 아, 요 부분은 수능만 나올 수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라는 거지. 그래서 자, 지금까지 이제 논제 흐름의 파악이란 게 어떤 건가 이야기를 해줬잖아, 그렇지? 논제 흐름의 파악이란 게 어떤 건가 이야기를 해줬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에 관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한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여러분들에게, 제시문의 역할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 내용적인 걸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이 미분에서,
자, fx라는 함수가, fx가 x 이퀄 a에서 첫 번째 연속이다. 자, 요거 수능과 이제 그 논술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야기해 줄게. 미분 가능이다. 되니? 자, 연속이다, 미분 가능이다. 걸 전체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자, 수능은 어떤 스타일이 나올 거고, 논술은 어떻게 되는가 전체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자, 연속의 정의가 뭐니? fx가 연속이란 말이 있나? 있나? 항상 여러분들이 연속을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 어느 점에서 연속인가 따지지. 특정한 점에서 따지지, 그치? 그지? 어떤 점에서 연속인데 어떤 점은 불연속일 수도 있잖아. 다만 전 영역에서 연속일 때는 우리가 뭘 한다? 연속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 연속을 따진다. 그러면 A라는 점에서 연속 여부를 따진다. 연속이면 어떻게 돼야 되니? 초등학생들 말하는 데서 이어져 있어야 되지. 이어져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니? 어떤 고점이 있어야 되지, 그치? 그 다음에 또 그 앞뒤 값이 있어야 되지. 그때는 이게 같아야지 이어져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정의를 외우지 말라고. 처음에 뭐다? fx가 x 이퀄 a에서 값이 존재해야 되지. 그 점이. 이게 뭐다? 수학에서는 존재한다는 걸 정의된다고 이야기지, 함수가.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함수 값이지. 되나? 두 번째, 그 앞뒤 값이 존재해야 되지. 그게 뭐니? 극한값이지. 그 값이 아니면서 그 점에 가까이 가는 거지, 그지?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지. 그래서 뭐다? 이게 좌극한과 우극한의 개념이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 정한 함수값과 두 번째 정한 극한값이 같아야 되지, 그지? 자, 거꾸로 이야기할까? 연속이 안 되는 케이스는 몇 가지? 세 가지. 되니? 여기에 논점 뭐다? 정의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거? 분수함수. 되니? 좌극한과 우극한이 가장 대표적인 게 가우스함수. 근데 가우스함수는 수능의 범위 있어 빠지지, 그지? 어찌됐든 어떤 부분, 식에 따라서 범위가 다르게 나오는 거. 영역에 따라서, 그지? 그 다음에, 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무한급수와 관련된 논점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능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들 가지고 합성을 했을 때 연속의 논점이 뭐다? 합성이 됐을 때 연속인지 여부. 여러분들 그래프 가지고 하는 것들 많이 해봤지. 그리고 또 범위에 따라 식이 다르게 되는 경우. 그지? 그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등비수율 형태. 등비수율의 값이 등비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들. 이런 논점들이 나올 수밖에, 수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고. 그런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되니? 자, 그 다음에 미분 가능은? 미분 가능은? 어떻게 돼야 된다?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되지. f 프라임 a. 그래서 뭐냐면 미분 계수를 정의하는 방법이 두 가지지. 간격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지, 그지?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또 하나는 점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지. 이렇게 되지, 그지? 자, 두 가지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미분계수 할 때 이 문제 바꾸고 이 문제 바꾸고 많이 했지. 2점짜리 문제들, 그지? 많이 했지. 자, 요까지가 여러분들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이고, 자, 수능적인 스타일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지, 그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수능에서 어렵게 낸다면 어떻게 된다? 연속이면 미분 가능이다? 아니지.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 되지?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니? 우리가 미분 가능 안에는 반드시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연속이란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이제 우리가 수능에서 출제를 하지, 그지? 되니? 되니? 자,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수능적인 측면이지. 그지? 하나 더.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는 필요 조건이니까 충분 조건이니까. 이거는 필요 조건이니까 충분 조건이니까. 자, 하나 더. 필요 조건이 뭐고 충분 조건이 뭐니? 필요 조건은? 뭐 총을 쏘니까 피를 흘리고 이딴 소리 하지 말고 필요 조건이 뭐고 충분 조건이 뭐니? 자, 이 공부 참. 자,
P이면 Q이다가 명제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지. 되니? 자, 거꾸로 이야기한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의 전제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의 전제는 뭘까요? 명제가 참이란 게 전제가 되지.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지. 참 거짓이 아니고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 명제 자체로 참이면 조건이 더 필요할까 충분할까? 충분하지. 용어가 그냥 나온 거 아니다. 사람이면 동물이다. 명제가 참이니 거짓이니? 참이지. 그러니까 조건 더 필요하나 그걸 끝이가. 그래서 충분 조건이지. 동물이면 사람이다는. 동물이 사람이 되는 게 참이니? 아니지. 그럼 동물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야 사람이 되는 거지. 맞잖아. 그러니까 조건이 더 필요하지. 명제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조건이 더 필요한 거지. 관점을 정확하게 보라고. 이상하게 배우지 말고. 자꾸 뭐 집합관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지. 여러분들 제일 못한 게 뭐 집합관계가 안 나오는 것들 문제 딱 나왔을 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판단하라 그러면 뭐지 이러지. 왜? 제대로 안 배웠거든. 그 부분의 논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수능적인 측면에서 쭉 이야기했다. 논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다. 하나 더. 자, 이거 성립하지. 자, 이거 증명 한번 해봐라. 논술의 첫 번째. 이거 증명 한번 해봐라.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 증명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요거하고 요거 활용하면 되지. 자, 이거는 어떤 거니? 연속이란 걸 보여주면 리미터 x가 a에 갈 때 fx-fa가 제로란 걸 보여주면 되지. 요거 보여주면 되지, 그지? 맞잖아. 어떻게 보여줄래? x-a를 나누고 x-a를 곱해도 상관 있나 없나? 없지. 이게 뭐니? f'(a라는 값이 정의되지. 미분 가능이 됐으니까. 곱하기 이거 얼마니? 얼마니? 보였나? 끝났지? 할 거 없잖아. 할 거 없잖아. 이거라고. 논술에서 나올 수 있는 거지. 출제도 됐고. 왜? 교과서에 나오는 증명이지. 되니? 또 하나 더. 자, 연속에서 나오는 정리가 두 가지가 있지. 뭐 있을까? 연속에서 나온 정리가 두 가지가 있었지. 최대 최소 정리. 오. 또. 평균값. 웃기고 있네. 평균값은 거기서 왜 나오니? 이게 어디에 붙은지도 모르고. 자, 하나 더 있다. 오케이. 사이값 정리지. 되니? 사이값 정리지. 거꾸로 이야기할까? 여기서 나오는 정리가 두 개 있지, 또. 응? 옳지. 롤의 정리지. 또 하나는 평균값 정리지, 그지? 거의 안 나올걸? 뭐 정석이는 공학계열 쪽이지. 공학계열 쪽이지, 그지? 맞나? 그래서 미분 가장 많이 쓰는 거가 그냥 경제학과하고 공학계열 쪽이다. 왜 그런가 이야기를 했지. 자, 여러분들이 극대국수 왜 배우니? 극대국수 왜 배우니? 최대 최소화에 대한 과정이지. 최대 최소 왜 배우니?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할 때 도형 응용할 때 이런 부분들 많이 배우지. 원뿔이 있는데 여기 원기둥을 딱 세운다. 그럼 어떻게 세울 때 가장 최대가 되는 거지? 이거 왜 배우니? 이게 그 말이야. 어떤 공간이 있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지. 그걸 하기 위해서 뭐냐면 극대국사라는 걸 배워야 돼. 그래프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여러분 시각에 대한 변화를 배운 적 있지. 시각에 대한 변화. 그것들 왜 배우니? 어떤 시스템이 흘러가는데 어떤 속도로 갈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이 시스템이 흘러갈 수 있는가? 그거 해야 되지.
공학결정에서 그거 설계해야 되잖아. 맞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미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지. 그래서 뭐냐면 해석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미분이다. 적분 아니다. 적분을 쓰는 데는 딱 정해져 있다. 어디? 토목이나 건축 딱 정해져 있다. 미분은 어디? 기계나 전자, 시스템 쪽에서는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해석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는 함수다, 함수. 함수 시계임이라든지 이런 그래프 의미. 그 다음에 그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미분이다. 그래서, 자,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중연결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거야. 이야기를 해주는데,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요거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 수능 공부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마 연결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수능에서 이런 부분을 문제를 내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어렵게 이렇게 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논술은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를 내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거야. 이런 문제들을 낼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두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하면 될 것 같고, 자. 조금 하는데 간단하게 이게 원래는 이제 첫날 좀 써놓은 거거든. 첫날부터 쓰기가 좀 그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요 문제를 하나씩 내볼게요. 이게 오늘 이제 여러분들 두 부씩